오씨 비씨, 오랑치나 북한치나 무슨 말이냐고요? 오랑은 말레이어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랑우탄 할 때 오랑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치나는 차이니즈, 즉 중국 사람을 말하고요. 북한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오랑치나 북한치나, 즉 중국 사람인데 중국 사람은 아니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바로 이 페라나칸을 두고 농담처럼 하는 말인데요. 말레이와 중국인의 혼혈 후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은 이 페라나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랄랄라와 함께 투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혹시 바바뇨냐를 아시나요? 바바는 남자를, 뇨냐는 여자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중국과 말레이 혼혈의 후손을 이야기하고요. 뇨냐 요리, 뇨냐 식당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뇨냐 요리는 주로 기름에 볶는 요리가 많아요. 중국식 조리법이죠. 거기에 말레이 소스인 칠리 소스, 레몬즙 또는 코코넛 밀크 등을 여러 재료랑 볶아서 매콤하고 새콤한 맛이 아주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락사, 아얀퐁테, 뇨냐꼬이, 오딱오딱, 챈돌 등등 이야기하다 보니 배가 고프네요. 이 음식들은 말레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본론인 페라나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페라나칸의 역사는 15세기 물라카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물라카는 첫 번째 왕인 파라미스와라의 통치로 인도와 중국을 잇는 해상교역으로 굉장히 핫한 나라였다는 거 이미 잘 아실 겁니다. 이때 물라카에 왔던 상인들은 몬순이라는 바람을 타고 항해를 했는데요. 이 몬순은 6개월을 주기로 방향이 바뀌는 계절풍을 부르는 말입니다. 이 바람을 타고 물라카에 도착한 상인들은 바람 방향이 다시 바뀌어야만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물라카에 머물면서 로컬 말레이 여성과 가정을 꾸리고 특정한 지역에 서로 모여 살기 시작합니다. 외국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나라에 살면 자기 나라에 대한 애국심 같은 게 막 더 생기잖아요. 이 상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본국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말레이 현지 그 생활 풍습을 받아들이는 것을 소홀히 했냐 하면 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중국 상인들이 많았고요. 인도, 아랍, 서구의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후손을 우리는 페라나칸이라고 부릅니다. 페라나칸은 이곳에서 태어나다라는 뜻의 말레이어입니다. 아낙이 말레이어로 어린이란 뜻인데 이 단어에서 페라나칸이 유래됐습니다. 말레이 반도 북쪽에는 태국인과의 혼혈도 있고요. 치티라고 부르는 인도 후손들, 또 포르투갈,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에 시작된 유럽인의 후손인 크리스탱도 페라나칸입니다. 크리스탱 또는 스라니라고 불리는 포르투갈계 페라나칸은요. 16세기 포르투갈 점령기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당시 이 포르투갈 정부는 세금을 감면해주면서까지 상인들과 현지 여성과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전략적으로 그 후손들을 카톨릭으로 만들고 또 포르투갈 국왕에게 충성하게 하려고 그랬다고 합니다. 가끔 보면 말레이시아 사람인데 고메즈, 로페즈 등등 그런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외국인이 아니고 바로 이 페라나칸입니다. 이제 그 수가 가장 많은 중국계 페라나칸 이야기입니다. 역시 15세기 무렵 중국 상인인 남성과 말레이 여성과의 혼혈 후손을 말하고요. 바바뇨냐 혹은 스트레이트 차이니즈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바바뇨냐는 말라카, 페낭, 싱가폴 등 바닷가를 따라 주로 살았고요. 이후로 400여 년 동안의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의 식민지 시대를 겪으면서
중국에도 없고 말레이시아에도 없는 아주 독창적인 그들만의 문화를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오고 있어요. 전설에 따르면 15세기 초 중국의 명나라와 물라카는 서로 국교를 맺고 아주 끈끈한 관계였는데 중국 황제는 항리포라는 공주를 감사의 표시로 물라카의 술탄에게 시집 보냈다고 합니다. 그때 500여 명의 귀족과 하인 등 수행원들을 같이 보냈대요. 이 사람들이 처음 북희 치나, 지금의 물라카에서 살기 시작했고 이들이 페라나칸으로 알려진 중국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 사람이지만 말레이 말을 쓰는 게 훨씬 편하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페라나칸의 전통 가옥은요 2, 3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집 한가운데 정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정원을 빙 둘러서 집이 있고요. 정원에는 분수를 설치해 놨는데 이것은 부유함 그리고 또 번영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페라나칸의 도자기는 중국 도자기와는 좀 다르게 핑크, 초록 등 파스텔색으로 만들어져서 저게 장식용이지 실제로 음식을 담나 하고 궁금한 적도 있고요. 여성들은 끄바야라고 하는 속이 비치는 천으로 만든 윗도리를 입고 치마는 말레이 의상인 사롱을 입습니다. 특히 이 끄바야는요 말레이 의상과는 좀 다른 점이 몸에 딱 붙는 디자인이라는 거고요. 끝단은 자수로 마무리를 하고 단추가 없고 그 대신 브로치로 여밈을 합니다. 또 구슬로 만든 이 슬리퍼는 엄청나게 그 많은 수의 작은 구슬들을 손으로 직접 꿰서 만드는 것으로 신부 수업할 때도 만들었다고 하고요. 지금도 가게에 가시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공예로 만드는 것은 가격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했었던 바바누냐들은 교육 수준 또한 높아서 기본적으로 3, 4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19세기 영국의 식민지 기간 동안에 그들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되는데요. 영어와 현지어에 유창했기 때문에 영국은 종종 바바들을 정부의 중요한 요직에 임명했다고 합니다. 산업혁명과 일제점령기 또 서구화를 거치면서 그들의 문화 또 유물들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다양하고 독창적인 것이 주목받는 근래에 와서 이 페라나칸의 문화적, 역사적 중요성을 사람들이 알아봐주기 시작했고요. 이를 보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점점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